과목 67. 머리끝까지 혼니불이 씌워졌다. 내가 한 발 늦었어. 진작 와서 임종을 지킬 걸 늦었다는 소리인지, 자기가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는데 늦었다는 소리인지 분명치 않았으나 그녀는 그 소리를 임종이야 하는 소리만큼이나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민망하도록 슬프지 않았다. 어머니는 눈치 보이고 거북한 딸네 집에서 마음 편한 아들네 집으로 홀홀이 가버린 것이다. 그뿐인 것이다. 나는 다만 좀 피곤했다. 그뿐이었다. 태수의 형수는 마치 이런 굳은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능숙하게 또 신이 나서 사돈어른의 장사를 도맡았다. 촌스러운 다홍 치마를 훌떡 벗어놓고 스스럼 없이 어머니의 회색 치마로 갈아입은 그녀는 안팎일을 분주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갔다. 나는 망연히 방관만 하며 작고 큰 돈의 쓰임새만 관리하다가 그것도 아예 그녀에게 맡기고 말았다. 부산 큰 댁에 전보도 치고 환쟁이들에게도 태수에게도 부음이 갔다. 서울에 남아있는 친척, 대개는 노인들에게도 기별이 가 70이 넘는 대고모 할머니가 제일 먼저 오시고 밤부터는 환쟁이들까지 모여들었다. 빈소가 마련되고 부엌에서는 크고 작은 솥에서 국이 끓고 항아리에는 부연 막걸리가 그득그득 넘쳤다. 동해에서 몇몇 사람들이 밤샘을 하겠다고 오고 낯선 남자들이 오래 비워둔 사랑방에서 노름판을 벌였다. 집안이 온통 구수한 냄새와 사람들의 높은 담소소리로 생기에 넘쳤다. 나는 어머니의 죽음 직후 이런 생기가 아직은 생소해서 생기와는 인연이 먼 북창 밖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홀로 축축한 무상감에 젖었다. 어머니는 기어이 오빠들 곁으로 가버렸구나. 어머니가 생전에 조금치도 생에 집착한 바 없기 때문일까? 어머니의 사후에도 별로 그의 흔적이 없었다. 고인을 생각해 하는 고인이 아끼던 물건이라든가 고인이 하다만일 따위가 조금도 안 남아있는 상가에서 고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돈댁이 부산하게 설쳤다. 어머니는 오직 어머니가 인지한 적이 없는 사돈댁에 의해서 사돈 어른이란 호칭으로 자주 불리고 이야기되고 있었으나 물론 그것이 어머니의 생전의 참 모습일리 만무했다. 대고모 할머니도 어떻게 되는 사돈간에 묻기 전에 우선 부르기 편한 대로 그녀를 사돈댁이라 부르고 차차 사랑의 술꾼들도 사돈댁 여기 막걸리 좀, 사돈댁 여기 찌개 좀 하게끔 되었다. 나도 무심코 사돈댁 하기가 일쑤였다. 마치 어머니가 전에 불리던 부엌 여인을 상주택 하고 부르듯이 그렇게 부른 셈인데 그녀는 질겁하며 굳이 형님이라고 부르란다. 에그 망측해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나한테는 형님이라고 하는 거라오. 알아들었소? 쯧쯧. 그저 한 발자국만 내게 일렀어도 사돈 어른이 유한 없이 돌아가게 해드리는 건데. 다 큰 딸을 여의지도 못하고 눈을 감는 사돈 어른 심사가 어쨌을꼬. 그녀는 훌쩍이며 어머니의 부연 치맛자락에 눈물인지 콧물인지를 닦았다. 또 가끔 상가에서 곡성이 안 나면 남이 흉본다면서 아이고 아이고 구성지게 곡까지 했다. 그녀의 곡성은 기름지고도 구슬퍼서 옆에 사람까지도 저절로 눈물이 솟게 했다. 나도 그런 그녀의 선창으로 몇 번 눈시울을 적셨지만 순전히 그녀의 곡의 효과이지 어머니의 죽음과는 무관한 눈물이었다. 장사 준비는 빈틈없이 진행되었다. 어머니는 큰댁에서 보내온 생활비와 내가 벌어온 돈으로 쌀을 사는 것 외에는 거의 안 썼기 때문에 큰댁에서 목돈이 오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풍족하게 여러 일을 치를 수 있는 모양이었다. 다만 내일이 3일째인데도 3일장으로 할 것인가 5일장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부산에서 아직도 아무도 상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준비는 3일장을 전제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모두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오키도 씨가 부인을 앞세우고 들어왔다. 다른 환쟁이들은 어제부터 사랑에서 제일 떠들썩한 조객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에겐 부음이 늦게 간 모양이었다. 나는 아주 서툰 상제였지만 오키도 씨 부부의 조상도 아주 서툴렀다. 특히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쭝깃대다가 맑은 눈이 젖어갔다. 검정 세로 두루마기 밑으로 검정 치마가 엿보이는 검은 차림의 그녀는 차라리 나보다 더 창백했다. 그러나 물론 태수의 형수처럼 곡을 하는 일은 없이 눈물 어린 눈을 천정깨로 돌리고 두루마기와 같은 천의 쇼를 벗었다. 흰 동정과 우아한 목이 드러났다. 나는 그녀에게 몸을 던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럽게 호곡했다. 어쩌다 이런 일을. 그녀도 흐느끼며 겨우 한마디 했다. 나는 한동안 세찬 호곡을 가라앉히면서 띄엄띄엄. 저 때문이었어요. 저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때 있잖아요. 제가 아주머니 댁에서 자고 온 날 어머니는 밤새 저 골목 밖에서 떨면서 저를 기다리셨대요. 노인네가 그 추운 밤에 그래서 그만 급성 폐렴이 돼서 그만. 나는 다시 울음을 이었다. 그랬군요. 어쩌면 그랬군요. 그녀가 내 등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로 나는 충분히 위로받고 있었다. 그랬구만 쯧쯧. 사돈댁이 또 한 번 울먹한 소리를 하며 치맛끈으로 눈물을 찍어내는 눈치였다.